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바람에 이게 대면 강의가 더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학기가 이제 15주 강의잖아요. 그래서 보강까지 치면 16주인데 이게 조만간 이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잘 확인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 딴 거 뭐 바르지도 않겠습니다. 교과서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포트 공분산을 계산해 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공분계산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무적합조 평균, 상사평가 평균, 잔업시간 평균, 뭐 이렇게 평균을 다 내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영업실적 평균이 81.25죠. 그래서 공분산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분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 공식에 그 평균 값을 빼주는 거죠. 그때 당시 값. 그리고 그 일종의 여기 직무적합도의 값하고 평균값을 빼주고, 그리고 하면 영업실적에서의 빼주고, 이렇게 4명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맞춰봤겠죠? 예, 공식 그대로 숫자만 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장 선형회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 긴 시간이었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학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배운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떤 값들이 있으면 이것이 그 직선상에 있다. 값들의 변화가 1차식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이 선형회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도 그 상당히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직접 한번 이렇게 모델로 그 선형회귀가 뭔가 한번 그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살 때 그 주택 가격 있잖아요. 그쵸? 주택 가격을 만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택 가격의 추정 모델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가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쵸? 똑같은 아파트라도 이제 안산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따라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 역사권에 있냐, 뭐 기차에 떨어져 있느냐, 뭐 그 다음에 오래돼 있느냐, 뭐 몇 층에 있는 거냐, 우리가 뭐 로얄층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좀 이건 많이 한 얘기지만 방배치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넓이,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주택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도대체 이 녀석의 그 주택 가격을 결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죠.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자.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형회귀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알고 싶은 내용이 그 주택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을 우리가 목적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적이죠, 목적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주소, 입지 조건, 뭐 면적,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설명 변수라고도 부르고 수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우리 수학에서 많이 썼던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이제 목적 변수나 설명 변수란 말로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이 변수들 있잖아요. 설명 변수,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1차식으로 선형으로 이게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1차식으로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고 주택 가격을 우리가 추정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목적 변수하고 설명 변수의 관계식이 1차식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한 목적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주택 가격을 하나만 냈습니다. 목적 변수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중에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치우침, 바이어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때 그 골고루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고루 많은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뭐 그 아파트를 하는데 강남만 주로 하고 안산이니 이런 데는 그 조금 넣는다 이러면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래된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 새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고 넓은 아파트, 좁은 아파트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섞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이어스가 크면은 클수록 선형 그 모델의 신뢰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라는 거를 갖다가 씁니다. 이게 그 SCIKIT 스키키트런이라는 그 파이썬 내에 있는 그 우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래요. 예, 그렇죠? 뭐 여러분들 영어로 된 웹사이트는 무조건 걸르는 사람들 아니죠? 영어로 된 것도 사이트도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별 주택 가격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속성이 있죠. 아까도 말한 대로. 그래서 총 14개의 주택 가격을 결정해주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506행, 그러니까 506의 그 주택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목적 변수, 종속 변수가 MEDV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중앙값입니다. 메디안 값. 중앙값은 뭔지 알죠? 예. 말 그대로 최중앙에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CRIM입니다. 크라임의 앞글자가 됐죠. 그래서 이게 그 범죄 발생수가 어떻게 되나, 그렇죠? 미국 치안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안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ZON인데 이게 존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그 INDUS, 인더스트리 같아요.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소매업을 제외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CHAS, 도심에 찰스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강변이냐, 강변이 아니냐. 그 다음에 NOx는 이게 넉스인데요. NOx가 이게 질소 산화물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죠. 대기 오염. 비를 만나면 이게 그 아질산이 되는 아주 안 좋은 녀석입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그 자동차 배기물입니다. 그 농도가 높으면은 공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RM 방해개수, 그다음에 AG 건물 연소, 그다음에 DIS가 이제 주요 고용시설에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RAD, 그다음에 고속도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율이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 이게 미국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그 공교육이 중요한 나라라서 어느 나라 지역이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워낙 세서 그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하고 이게 학교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그래서 흑인의 비율하고 계산돼서 이게 그 비라고 하는 그 흑인, 미국의 그 인종차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흑인이 많으면 범죄율이 높아고 백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소득 업층에 좋아하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 맨 끝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쪽에 단위가 쭉 나오죠. 뭐 몇 회제가 됐는데, 이게 더미라는 게 있고 등간 척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미 변수. 그래서 강변 지역은 1, 그 외는 0.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이게 간격이 똑같은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총 14개의 변수가 있는 거고, 총 14개의 변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6개 있죠? 506개. 506개의 데이터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대한 값들의 중앙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컬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찰스, 봤죠? 여기 찰스 강이니까 대부분 0이다가 강변만 1,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은 데이터가 질적 데이터가 있고 양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적 데이터가 우리가 보기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숫자로 되어져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둘로 나눕니다.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에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떨어진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 뺄셈에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도죠, 연도. 그래서 2018년하고 1009년은 2배라고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이게 2배라고 하는 게. 이게 간격입니다. 몇 년 차가 있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속도 40km하고 20km는 2배라는 건 진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고요. 질적 데이터는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성형, 여성을 1일로 하자든가, 더미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강변이면 1, 강변이 아니면 0.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소 관계가 있는 척도죠. 나쁨 0, 보통 1, 뭐 조미 이런 식으로. 데이터 종류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 이번 챕터의 목적이 이제 선형회귀 모델이죠. 그쵸? 그래서 y가 우리가 보면 목적 변수고, x가 설명 변수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w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이제 가중치예요. 가중치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례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W0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W0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바이어스라고 여기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절편이죠. 절편. 그래서 풀어서 쭉 쓰면 y는 W0 더하기 W1, X1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x 값도 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모르는 건 뭡니까? w들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우리가 선형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선형 모델을 지정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중치 WK를 찾아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행렬 형태로 이렇게 쓰면은 Y1, Y2 쭉 있고 그 데이터 세트가 총 506개죠. 그 다음에 W0니까 여기 쭉 있죠. 한쪽은 1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 가중치 컬럼 벡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는 L이 13개가 되겠죠. N이 12개고. 그쵸? 그래서 이게 Y도 알고 있어요. 그쵸? 다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X 값도 다 알려져 있죠.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다 이미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푸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쵸? 동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해준 값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만큼 이게 잘 정제된 데이터가 과연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나하고 빅데이터 분석 듣고 있는 학생들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정제, 가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로우 데이터, 그렇죠?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딱 얻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끔 정제를 하는 작업, 이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건 좀 과장 같기도 한데, 하여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다룬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제거법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도출한다. 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요 W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W를 구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내는 방법이 있지만 최소 제거법을 가장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세트 같이 이렇게 수치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실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1차 함수로 가정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함수를 가정해 준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1차 함수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1차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때 수치 데이터는 진짜 실험 데이터죠. 실험 데이터하고 1차 함수 값하고 똑같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꼭 발생합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그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는데 그 오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끔 가중치 W를 찾는 것을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곱을 한 녀석이 우리가 최소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우리 이제 보스턴 그 하우징 데이터 세트에서 바로 상용하는 거는 너무 번잡하니까 교육 목적으로 제일 쉬운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y를 목적 변수 원룸 월 임대료가 되는 거고, 설명 변수 x를 그 일테면 전철역까지의 거리라고 하자. 뭐 우리 한서대 앞이다 그러면은 그 한서대 앞에 있는 원룸 임대료, 그 다음에 학교까지의 거리, 이렇게 우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게 원래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4개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역과지의 거리가 0.5km, 0.8km, 뭐 1.1km, 1.5km.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원림대료가 8.7,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 임대료의 목적 변수죠. y가 그 지하철역 변수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룸의 그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변수가 되겠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거리만 따져본 겁니다. 거리하고 이렇게 1차식 관계가 있다. y는 w0 플러스 w1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 가장 잘 들어맞는 가중치를 구하시오죠. 이게 무슨 방법? 최소제곱법으로 사용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군 게 우리가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묘에 y는 w0 플러스 w1k입니다. 그렇죠? 이 점 4개가 다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딱 긋고 직선과 여기서의 이 거리 있죠. 여기 화살표 하나, 요 4개입니다. 그렇죠? 직선과 화살표 4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각각 그 모델과 실제 실험치와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차를 이렇게 하게 해서 이게 다 더해주면요,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죠. 근데 이게 최소를 우리가 구할 때 앞에서 미분해서 공부했잖아요.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 미분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디스턴스 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서 그거를 최소하자.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D를 한번 이제, 그쵸? W0랑 W1은 모르죠? 0.1, 0.5, 0.8. 그래서 값들이 쭉 제곱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D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0로 편미분을 해주면은 요 앞에 건 뭐가 돼요? 8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그쵸? 얘는 0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7.8 오메가 W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2 요건 1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편미분을 해서 편미분이 0이 되는 조건이 최소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방정식이 이제 나왔으니까 둘을 풀면은 W0가 9.2836이고 W1이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한다 이거죠. 멀면 멀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0이 되죠? 주택 가격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 얘가 성립한다는 그 한계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 맞는 범위가 어떤가를 또 우리가 또 감안을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최소제곱법이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 그 역까지의 거리 하나는 변수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개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 개를. 예, 그래서 그 목적 변수는 또 원래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목적 변수는 하나라고 치고 설명 변수를 여러 개라고 하자 이겁니다. 이게 아까는 이제 역 하나의 거리만이었지만은 여기 아니라 역 거리뿐만이 아니라 면적, 뭐 연수, 뭐 시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식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보죠. 그걸 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제곱합, 소위 최소 제곱, 그 오차의 최소 제곱을 최소하는 최소 제곱법을 하기 위해서 제곱의 합 D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구하라. 근데 1차식이니까 W들을 다 구해내는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D에 관련한 식이 됩니다. 이게 Y가 실제 우리 실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주택 가격이 되는 거죠. F가 우리 모델에 해당되는 그때 값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차, 그거를 제곱하고 다 더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델식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선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1차식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X의 1차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화된 최소제곱법 모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각의 오메가 0, 오메가 1, W1, W0, W1, W2, WL 이것들을 다 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총 L 플러스 1개의 연립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L 플러스 1이에요? 여기 W0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에서는 총 13개의 우리 이제 독립변수가 있었죠. 그렇죠? 독립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W0가 있기 때문에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개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14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이 최소제곱법을 적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형회귀법에 대한 얘기들을 일반적인 모형을 했고 그걸 직접 푸는 거는 지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로 선형회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선형회귀 모델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해야 되는가라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꼭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회귀 모델이 가장 진짜 단순한 내용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단순해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인공지능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인 겁니다. 첫 발자국이 1차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같은 지능 혹은 그런 지능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선형회귀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뒤에 우리 이제 딥러닝 있잖아요. 뒷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딥러닝에서의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회귀를 모르면은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선형회귀가 바로 기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게
그 5장 뒷부분은요, 뒷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 울프랑 알파 내가 얘기 계속하죠. 예, 그쵸? 그 사이트 사용법. 예, 지금 우리 울프랑 알파 사이트에서 이 최소 제거법을 어떻게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 스퀘어 피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리스트 스퀘어 피트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 우리가 리니어 피트가 됩니다. 이게 선형획이기 때문에 이게 1차식을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최소 제거법은 이게 일반화된 명칭이고 최소 제거법에서 우리가 1차 선형회계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프라파의 리니어 핏이라고 쓰고 데이터를 이렇게 세트를 점을 이렇게 4개를 넣어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렇게 리니어 핏하고 데이터를 4개를 쭉 넣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x 플러스 제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길기는 1, 바이어스가 0이라는 뜻이 되죠. 그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 r 제곱은 우리 나중에 5장 뒤에서 다시 배울 내용인데요. 이건 1입니다. 이거 완전 직선이라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아까 교과서에 226페이지 예제에 있죠. 그 역에서부터 원룸 가격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하고 원룸까지의 여기서 거리하고 원룸 가격의 그 관계 1차식으로 최소제곱법으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핏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4개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그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울프랑 알파에서 찾아줍니다. W0랑 W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아까 구한 답 있죠? 그 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 캡처하고 이 클래스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예. 할 수 있겠죠? 예. 울프라파 사이트가 누차 말하지만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인공지능 명령들은 수학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나를만 알 수 있으면 알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강을 마치겠습니다. 5장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뒤는 우리 5장 나머지 부분이랑 6장 자연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요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이 과목 실습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울프랑 알파 리니어 핏하고 데이터 요게 세트입니다. 여기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교과서 226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이걸 가지고 리니어 핏을 해서 화면 캡처를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리포트로. 예,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